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보호과장 천병덕입니다. 먼저 배석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영성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기술보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으로 총 9,019만 9천 원에서 경기도에서 육성 개발 및 친환경 벼 품종의 재배 장려를 위해서 품종별로 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 공급 계획량 변경에 따라서 사업 예산 부담 지시 변경으로 72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298만 3천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2020년 2월 13일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사업비 총 9,628만 원에서 친환경 농업관리실 미생물제 생산시설 유지 및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미생물 동정 판정에 필요한 띠탁도계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만 원을 정액하여 9,778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과 2쪽 BM 생리활성수 생산 플랜트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5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정액하여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BM 활성수 생산에 필요한 무항생제 인증 퇴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쪽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화식 한우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의 사육비 부담이 큰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 사료를 대신한 화식 사료, 즉 볏짚과 쌀겨를 비롯해 영농 부산물인 쌀래기, 옥수수, 깻묵 등 찌꺼기와 콩비지 등을 가마에 넣고 곡물과 혼합해 삶아 만드는 자연식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3,300만 원에서 165만 원을 정액하여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165만 원은 초유 항체 면역 글로빈 IgG 성분이라는 것은 면역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내역서 2쪽 가정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3년 1기 공급되는 연례 반복 사업인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 당초 예산 6억 1,669만 원에서 토양계량제 추가 공급분 비용 8,078만 2천 원과 신규로 토양계량제 공동살포 비용 1억 7,200만 원 등 2억 5,278만 2천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4,531만 원을 정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에서 5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 분소 신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일중면 능국리 536의 1번지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 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기금 11억 9,500만 원과 시비 7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부 분소 신축공사 등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 시설비와 동부 분소 운영 생산을 위한 기기 구입 등의 비용으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병덕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인수 위원님.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기술 보고 이거 1억 2천 들어서 신규로 들어오셨는데 이거 뭐 경영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라 했는데 농가 소득 증대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 드리면 511페이지.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위에 2라고 써 있는데 축산물 생산 기술 보고 화식 사료. 화식 사료 이게 그 장점과 단점이 좀 많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은 이게 노동력 소요가 일단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구입이 쉽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장점으로는 사료 비용 절감이 한 30% 내지 40% 정도 절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용률이 이제 좀 높아지고 육질의 식미가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그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검토를 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아니 검토를 못 해보시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신규로 사업을 올리시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본래 이제 시청 축산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업무가 일관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그러면 원료를 공급받기도 어렵고 단점이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료 공급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서 단점이 그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농가는 그 인건비와 그거를 감당하고도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걸로 올려서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 소득 증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 좀 전에 우리 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소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그 TMR 사료 이제 시기로 해가지고 이제 옛날로 따지면 이제 소죽 써주는 건데 등급은 잘 나와 이게. 그래서 하여간 농가 소득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입풀 같은 거를 이제 구입을 해다가 이제 그 어느 이제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먹이고 그러는 거라 하여간 등급은 잘 나오고 농가 소득에는 하여간 큰 그 역할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먹이는 그 입장에서 소주기는 아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동부 이제 분소 이제 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강 이제 그 기금이로 네. 이제 한강 수계 기금 전 쉽게 이제는 그 팔당 물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은 전 동부권이 우리 그 축산이 우리 안성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60% 정도 일주기 한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찍이 많습니다. 6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 이제 그 뭐 악취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그 TV도 바로 이제 못 나가잖아요. 네. 부숙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이제 그 주입을 함으로 해서 빨리 이제는 뭐 이 저 발효도 되고 네. 또 냄새도 좀 저감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 한강 수계 자금이 아마 해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잘 또 저기 해가지고 네. 해마다 그래도 아니 뭐 지금 서울 사람들 물 깨끗이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동북권 1, 3주 일부는 지금 완전 그냥 고립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이라도 있으면은 꼭 가져다가 축산뿐 아니라 또 뭐 우리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과수나 뭐 이런 거. 경종 농가에서도 네, 많이들 그런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황진태 위원님. 네, 황현택 의원입니다. 뭐 축산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기술보급과에서는 친환경 미생물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급한 거에 비해서 지금 악취 민원의 그 민원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지금 그 부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좀 촉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예, 연관성을 지어서 좀 일을 좀 업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부도 신축공사 한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거 말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각종 유용 미생물을 지금 안성시 보급하고 있고, 네. 근데 보급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없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업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뭐 해야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관성이고 결과가 있는지 그것까지 모니터링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업무 제보서가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요.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이 줄었는지,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걸 보고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없이 그냥 맨날 그 같은 예산 되풀이 드는 거잖아요. 매년 예산을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도 해보시고요. 그 국가에서 뭐 공무원 사업 아니면 자치적 추진 사업 막연히 내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함에 있어서 결과치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축산물 이제 부숙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악취 저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경종 농가에서들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될 지금 필요가 보시면 있는- 알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에 관련 큰 민원들 있잖아요. 다 축산 민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그 축산 정책과도 협의를 좀 해서 업무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 동부분소 신축은 연내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거기 묘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묘지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땡겨서 조금 명시 이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묘지가 많다고요? 예, 묘지가 여러 개가 거기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인 모양입니다. 네. 예. 그리고 화식한우 육성 지원도 좀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 보조금 심의는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받았는데 네. 우리 그 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뭡니까? 그게
네, 첨단 농업팀장 이영승입니다. 그 하시카누 사업은 당초에 축산정책과에서 입안을 했었는데요. 그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그 연구 성격이 좀 짙다 해가지고 그 연구 사업 성격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화식 사육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조성의 여건이 안성에 마련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그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효과가 좋으면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요. 네, 지금 그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수입 사료 그게 들어오지를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입 사료가 제대로 못 들어오고 해서 축산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축산과나 농정과나 우리 농기센터나 여러 이제 민자보 사업이 추진이 돼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 화식산업 육성 지원은 이게 뭐 국도비 매칭도 없이 이제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건데, 네. 그 시범 사업으로 특히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 보급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범 사업 이후에 정책적으로 여튼 자리매김될 수 있는 확산되어지는 어떤 그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동안 민자보 사업이요 정책적으로 육성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시범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민자보에는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어요. 아, 저희 그 시범 사업하고 그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네. 그 지원 사업으로 행정 쪽으로 지원 사업이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연계성을 통해 갖고 지금 정책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네. 그런 사업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기술 보급 같은 경우는 민자보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일단 시비만 투입되어져서 민자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인 걸로 보이고, 그리고 화식 그 한우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후 정책적으로 육성할 만한 충분한 기반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내부 분석 자료 있으면 네. 추가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예, 그 아까 저기 저 세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주기가 지금 우리 이제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배낭가는 축산과에서 이제 기술센터로 넘어와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타 시군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 농가 소득에 많은 그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 이게 세주기가 이거 아까 화식모라 그랬는데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그 세주기라 그래 이거를 네, 그냥. 예. 그래서 해놓는 거. 근데 이게 몇 농가에 하는 거예요? 한 농가가 아닐 텐데. 일농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제 배낭가래 축산과에서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은 기술센터에 일단 한번 해보고, 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면은 이제 축산과에서는 다시 이제 핸드는 그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미 다 나와서 지금 데이터 같은 게 다른 시군에는 이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성시만 아직 하는 거지. 지금 다른 저 아랫역 뭐 이런 데는 지금 이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윤구를 더 하셔.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없으시죠? 기술보호과 소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명덕 기술보호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